안녕하세요.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에 고시된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분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화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간단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무기동은 전체 사업 면적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뉴딜 사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541억 원 중 마중물 사업비는 25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과 사업비로 다음과 같은 목표로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단입사업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장미마을 경제생태계 구축, 보행친화 가로수 환경 정비가 있고 단위 사업들은 7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큰 단위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 사업들은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2019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색깔 차이로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장소에 거점 공간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미마을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또 장미거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행친화가로 환경 정비를 위해 여러가지 세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변경 후의 사업총괄 구성도를 보시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변경된 부분은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입니다. 변경사항 총괄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이고요. 전체 마중물 사업비 25억 원을 유지가 되고 그 사업비 내에서 세부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될 때 세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관련 절차와 사업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서 현실화된 사업 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기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세부 사업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사업인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운영입니다. 현재는 공동체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는 청년문화발전소, 어르신문화센터, 그리고 장미마을 가족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문화발전소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청년문화발전소는 한 필지, 한 개동의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의 증가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접 필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간을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사업 위치가 묵동 235-129번지가 있고 그 옆에 추가된 필지가 하나 있고요.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필지에 다음과 같이 더 넓게 확장된 공간으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서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두 건물의 층고차 등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미마을 가족도서관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원래 내부 마감을 변경하는 정도로 내부 마감을 변경하는 정도의 리모델링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건물이 준공 후에 22년이 경과된 건물이어서 건물 노후화로 인해 누수, 누전 등의 결함이 발생하고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진 설계 또한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내부 마감 등의 리모델링에서 대수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마을 가족도서관도 사업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어르신문화센터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 필지에 신축 건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 설계 과정에서 어르신 문화 공간의 증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원래는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감도와 같은 이제 밑에 있는 조감도와 같이 어르신 문화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조성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은 장미마을 재생연구소입니다. 이곳은 마을의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어떤 교육 워크숍이나 마을 행사가 개최되거나 실내 식물원이 조성되는 곳입니다. 장미마을 재생연구소가 될 이 오른쪽의 건물은 원래 이 건물도 내부 마감을 변경하는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준공 후에 22년이 경과된 건물이어서 앞에 보셨던 장미마을 가족도서관처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내진 설계와 같은 구조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또한 대수선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생연구소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공실 일부를 보수해서 실내식물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사업은 장미마을 관리사무소인데요. 마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 활동과 마을 만들기 등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무기동 주민센터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장미마을 관리사무소는 새롭게 건축하는 무기동 문화체육복합센터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감도 같이 건축이 되게 되고요. 근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위에 그 필지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당초 기존 필지보다 3개 필지를 추가해서 건축되게 됐고요. 이 건물의 실시 설계 협의 과정에서 원래 장미마을 관리사무소가 3층에 위치하기로 계획되었었는데 지하 1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지상과 연결되는 썬큰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 전체 건물 내에서 독립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번 세부 사업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는 장미거리 조성과 제1시장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개의 하드웨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미거리를 조성하기로 계획된 동일로 163길의 일부는 상권이 가장 밀집한 지역인데 이제 가로 세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미 꽃빛거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 장미 꽃빛거리를 서울 장미축제의 메인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상설 행사와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도 140m 구간에서 380m 구간으로 늘어나고 사업 내용도 구체화되고 디자인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획이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좀 이따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장미 꽃빛거리 설명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되고 있는 제1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제1시장에 입구 사인볼을 설치하고 시장 통로에 바닥 페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사 사업 사례를 통해 추정 공사비를 내보니 지난 활성화 계획에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5번째 세부 사업에도 여러 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 구상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 구상도에서 보시면 무장애 보행로를 조성하고 뉴딜 사업지역 전체적으로 스마트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또 중랑역로의 일부에 가로 포켓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건은 현재 한 번에 설계 영역을 진행 중이라서 함께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무장애 보행로는 원래 계획에서 누락되었던 길 하나가 추가되었고 스마트 범죄 예방 디자인과 가로 포켓 공원 사업은 똑같이 진행되지만 기존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위치와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 계획안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그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번째 세부 사업인 노후주택 정비입니다. 이 사업에는 노후주택 기량 지원과 장미마을 디자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서 당초 계획에서는 대상지 내에 100호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 개선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경관 개선 사업과 결합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빗 근처져 있는 송계원 장미길 골목정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노후주택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골목길에 접한 집들로 사업 대상이 변경되다 보니 사업 대상이 64호로 축소되고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장미마을 디자인 계획은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지 전체에 걸쳐 계획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동에는 중랑역로를 중심으로 근린 생활시설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 골목길의 경우에는 주택에 분포되어 있는 도로의 폭이 협소해서 디자인 계획의 수립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변경안에 있는 그림처럼 무장애 보행로 조성 구간에서 양측으로 10m씩 추가된 범위로 사업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계획은 보행친화거리 조성 설계 영역과 같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장미마을 경관개선 세부 사업에는 골목길 정비, 골목정원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정비는 당초에 대상지 생활가로 5km에 대해서 보도블럭 등의 골목길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중랑천로와 동일로 157길의 노후보도 정비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중랑구 칠습과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계원 골목길 조성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골목길이 정비되기 때문에 경관 개선 사업의 효과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노후 담장과 공공시설물 등의 골목길 정비는 노후주택 기량 지원과 가금 주택 사업으로 효과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원래의 활성화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사업비를 감액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골목정원 조성인데요. 이거는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묵동 성당과 송계원 골목정원을 조성하고 골목길과 자투리 땅에 장미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장미 가드닝이 가능한 사업 대상으로 조정하다 보니 사업 범위가 축소되면서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공동 수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 활성화 계획에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교차로 6개소에 클린하우스 6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된 곳에 폭 6에서 10m 정도 보차 선용 도로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차량과 보행 통행 공간이 부족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축 앵커 시설 3개소에 설치하도록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포함되는 신축 앵커 시설은 오른쪽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문화발전소, 어르신문화센터, 관리사무소이고요. 그래서 이 앵커 시설의 준공 일정에 따라서 클린하우스의 사업 일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유사 사업 사례를 통해서 공사비를 추정했을 때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 현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차 설명회가 2020년 10월 22일에 있었고, 10월 12일에 있었고, 2차 설명회가 지난 2021년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3월에 국토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4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도시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꽃빛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맡은 플루스튜디오 김온유 대표입니다. 장미꽃빛거리가 무기동 주민에게는 생활 공간이자 서울 장미축제의 메인 거리로서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거리,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개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까지 3차례의 전문가 보고회를 마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까지 검토하여 디자인을 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먹골역 7번 출구 앞부터 중랑천 장미터널 진입구까지 약 380m 구간입니다. 가로수길, 경리단길, 연트럴파크 등 비단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명소화 전략의 필수 사업이 된 테마거리 조성 사업, 무기동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여러 사업들과 맞물려 시너지를 내고 매년 5월 열리는 서울 장미축제의 메인 진입로 역할도 겸할 장미꽃빛거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사의 메인 진입로는 노원구 태릉입구역 방향이라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누린 뒤 노원구 상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에 중랑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사의 메인 진입로를 장미꽃빛거리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주요 구간은 편의상 구간별 성격에 따라 진입로를 지나 A존부터 D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거의 없고 음식점 및 주점, 생활서비스업 중심의 동네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미꽃빛거리가 조성되는 이유와 역할을 정의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 가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먹골역에서 중랑천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에 합당한 구상을 하기 위해 여러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장미마을 묵이동을 보여주는 길, 누가 와도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길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구간별로 종합해 보았을 때 산만한 시각 요소와 불안정한 빛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현장 답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하고자 1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 대상지의 거리 환경 저해 요소로 불법 주차 차량과 쓰레기, 전신주 등을 지적했고, 가장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요소로 주차 환경 정비 및 가로등 디자인 특화, 조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기타 의견 중에서는 A존은 특히 늦은 오후 영업을 시작하는 업장들이 많다 보니 멋진 조명으로 밤 풍경이 근사한 테마거리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각 요소별로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치는 이 길을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중랑구의 대표 테마거리로 변신시키기 위해 전체적으로 공간화된 거리를 만들고 통일성 있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의 목표로 잡고 복잡한 시각 환경을 정리하면서 섬세한 빛의 조율로 공간에 감성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본 사업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간별 개선 포인트를 뽑았습니다. 먹골역 앞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A존에서는 테마거리의 아이덴티티를 빛으로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B존에서는 동네 상점 골목의 활력을 높이면서 그 빛들을 이어가며, C존에서는 장미터널로 향하는 산책길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D존에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을 형성해야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거리를 연결하고 보행 친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고차도는 모두 포장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먹골역부터 진입 동선에 따라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골역 7번 출구에는 현재 지나치는 길에서 장미꽃빛 거리에 어울리는 만남의 장소이자 휴게 공간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너 영역에 뒤엉켜 있는 복잡한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진입로 입구에는 시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메쉬형 벤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남녀노소 이용이 편안한 오픈형 공간으로 사계 장미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이 심겨진 화단도 조성됩니다. 먹골역에서 A존으로 꺾어지는 코너에는 테마거리를 알리는 아트형 오브제가 높게 솟아 있습니다. 진입로 양쪽에 장미꽃빛거리 조명 사인이 설치되어서 어느 방향의 보행로나 차로에서도 눈에 띄게 입구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쉬형 벤치가 결합된 오브제는 장미 덩쿨을 식재할 수도 있는 다기능 스트리트 퍼니처입니다. 야간에는 전체적으로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는 조명이자 거리의 아름다운 인트로 사인 역할도 합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되는 A존 상가거리에는 정원으로 가는 길에 무드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A존 상가거리는 지중화 사업 예정지로 보행로의 전신주들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광장형으로 공간을 정비하면서 보차도 단차를 없애되 보차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로등 역할의 조명형 오브제와 조명형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폭이 넓지 않은 거리를 광장이라는 컨셉으로 공간화시키기 위해 빛을 메인 소재로 활용하여 높이 뻗은 조명형 오브제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하늘을 향해 확장시켰습니다. 주변 상가들이 이룬 배경이 혼잡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배열로 시각적인 정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A존의 조명형 오브제는 모두 장미꽃빛거리만을 위해 조명 전문 설계팀이 커스텀 디자인한 것으로 일반 차로용 가로등과 비슷한 9m 높이의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A존은 비교적 보차도 폭이 넓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 보행에는 방해되지 않으면서 공간에 그린 요소를 더하기 위해 행잉 플랜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행잉 플랜터에는 사기 장미를 포함한 시즌 플라워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며 서울 장미축제나 연말 같은 특수 시즌에는 보다 더 특별한 장식으로 테마거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차로와 보행로 경계에는 약 한 뼘 정도의 얇은 조명형 벤치를 두어 광장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면서 차 없는 거리를 행사를 할 때도 각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가드 역할도 겸합니다. 거리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기대어 앉아 있을 수도 있으며 행사 때에는 자연스럽게 관람석이 될 수도 있는 다기능 퍼니처입니다. 현재의 A존은 가로등의 물리적인 수량도 부족하고 불안정하게 빛이 퍼져 있었으나 규칙적으로 배열된 A존의 조명들은 전체적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차로 기준 조도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가로등 내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기성 전구를 사용하지만 그 주변은 장미꽃잎이 겹겹이 쌓여진 느낌으로 디자인되어서 산만한 간판 불빛들을 감싸 안으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은은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차 없는 거리나 축제 운영 시에는 각 조명용 오브제에 걸린 고리에 행사용 전구를 입체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더욱 공간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존의 진입부에는 현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양쪽으로 조명을 넣어 보다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면서 야간에 동일로에서 거리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더욱 조심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B존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동네 골목길입니다. 변화시킬 요소가 비교적 부족한 B존은 보차도 혼용 구간의 혼잡함을 정리하기 위해 일단 보차를 구분하는 포장재로 바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도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어서 골목마다 보안등을 규칙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B존의 초기 제안으로 상점들에게 핑크톤의 어닝을 공동 설치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대지 경계선까지의 폭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렵게 되었기에 이를 대신할 공동 POP를 고민했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작은 플래터를 가게 앞에 설치하는 것이 장미꽃빛거리다운 풍경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존 장미마을에도 산발적으로 핑크톤의 번지 주소판이 적용되어 있으나 단순히 튀는 컬러의 요소보다는 B존의 조명 오브제와 같은 컬러톤의 플랜터 주소판이 거리의 기분 좋은 질서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주소판과 더불어 대기 유리문을 사용하는 상점들이 많기에 개점 폐점을 알리는 팻말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통일된 인상을 받고 개점된 가게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B존의 진입부 풍경입니다. 이곳은 별도로 추진 중인 보행 친화거리와 교차되는 영역으로 마을 내부 동선의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보차도 포장도 밝게 통일시키고 보차도를 패턴으로 구분했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한 각 골목 입구에는 그래필 월 커튼을 적용하여 복잡한 골목의 분위기 전환을 검토해봤습니다. 밤의 정원을 컨셉으로 차분하게 그려진 이미지들이 어울릴 듯하여 웹에서 발췌한 샘플 이미지들을 3D에 얹혀봤습니다. B존의 전반적인 조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조명 오브제 역시
A존의 조명용 오브제 디자인과 연계된 커스텀 디자인으로 중간에는 방범효과 개선을 위한 CCTV 거치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B존은 지중화 사업 지정구역은 아니어서 전신주들로 인해 하늘 통경은 깔끔하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배열된 보안 등이 길의 질서를 잡아주고 밤에는 제법 분위기 있는 길로 변신하여 퇴근 중이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조명용 오브제는 은은한 하얀 조명으로 보행자들을 향하고 벽의 정원 그림을 분위기 있게 비춰줍니다. B존도 축제 시에는 조명 오브제들을 전구 라인을 연결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C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존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스팟 조명이나 화려한 오브제를 놓기에 부담스러운 구역입니다. 밝아진 보차도 부르기 위해 은은한 차분한 빛의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빌라면을 중심으로 조명용 플랜터를 설치하고 B존과 통일된 디자인의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발을 헛디는 사고가 잦은 보행로 쪽에 볼라드 등을 설치했습니다. 보차도가 정리되어 깔끔해진 길 위에 중랑천으로 안내하는 그린 라인과 볼라드 조명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낮에는 일반 플랜터로 보이지만 밤에는 조명 역할을 겸하는 벽면형 플랜터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조경 공간이 부족한 빌라 단지에 작은 화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C존의 길 끝에 서면 장미터널로 연결되는 진입구가 보입니다. C존 전체적으로 낮에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과 플랜터가 마주한 길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밤에도 은은한 하얀 방사의 볼라드 등으로 눈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중랑천 장미터널 앞은 장미꽃빛거리의 종착점이자 반대로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존에는 장미터널로 진입하는 좁은 계단만 있었으나 다목적 공간으로서 테라스형과 계단형을 결합한 형태로 확장했습니다. 약 40m 정도 거리에 펼쳐진 테라스형 계단 광장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을 끌어들입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테라스와 계단형 동선을 적절하게 결합하고 보다 풍성하게 장미화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 그루의 시그니처 나무를 심어 자연스러운 그늘도 만들 것입니다. 가운데 영역의 테라스는 복층 구조로 구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누리도록 했습니다. 축제 기간 때는 임시 안내소나 작은 무대로 변신할 수도 있는 독립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수직 리프트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2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넓게 펼쳐진 계단 광장은 멀리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며 밤에는 업라이트의 빛들이 공간을 더욱 넓게 드러냅니다. 장미터널면의 메쉬월은 가까이 다가와서 보면 장미꽃잎이 날린 듯한 패턴으로 빛나게 됩니다. 콘텐츠 기획 부분은 새로 고안된 광장형 공간을 중심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대산지 거리는 무언가 먹거나 사거나 그냥 이동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장미꽃빛 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언제 이 거리를 방문해도 장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미마을의 콘텐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구간별로 개선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누릴 수 있는 공간 콘텐츠 아이디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A존 가로등 배너에는 장미축제 기간이 아닐 때에도 장미꽃빛 거리에 공동 행사들 배너가 걸리거나 작가들의 작품 컬렉션이 걸릴 수도 있고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때는 버스킹 공연이나 플리마켓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동 곳곳의 앵커 시설들과 장미꽃빛거리 거점 공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완공될 예정이므로 이 테마거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미꽃빛거리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월 5일까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및 수행사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 강상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무기동 도행친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장미축제의 본고장인 무기동 장미마을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무기동이 가진 정치와 거리의 가능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영역의 전문팀이 모여 올해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및 주변 구간에서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물리적 개선 부분은 장미꽃빛 테마거리 조성, 골목길 재생사업, 경관 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장미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축인 5개의 앵커 시설들은 올해와 내년 오픈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들을 연결하는 물리적, 심리적 네트워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 보행 친화 거리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무기동 뉴딜 사업 구역 내 주요 거리들과 주변 구역이며 중랑역로를 기준으로 무장애 보행로 조성, 스마트 범죄 예방 디자인, 가로 포켓 공원 조성이 주 사업 내용이 될 예정입니다. 무기동 장미마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변신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깨끗하게, 연결되게, 안전하게, 건강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미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매력적인 거리를 목표로 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장미마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도 제안하려 합니다. 무기동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건강한 혈관으로서의 보행친화 거리 사업의 추진 목표를 정리해봤습니다. 보행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중랑역로로 속도를 저감시키며 주민생활공간 중심의 가로포켓 공원을 조성하고 앵커시설 부분은 이용층을 고려한 진입로 특화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검토, 야간 조명 개선, 녹화 면적 확대, 경관 디자인 가이드도 종합 제안할 예정입니다. 무장애 보행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행자들을 배려하는 거리로서 보행로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해 보행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가로포켓 공원은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자연스럽게 스치고 머무는 거리형 녹지 공간입니다. 전략적으로 중랑역로 중앙에 위치시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보행로 폭을 늘리면서 중랑역로의 차량 속도를 줄이고 식재가 어려운 복개도로에 계절감을 부여하는 화단을 도입해 마을 내에서 가장 활기를 띤 녹지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4개의 마을 정류장의 대기 공간으로서도 복합 연계하여 동적인 통행과 정적인 휴식이 편안하게 공존하는 보행자 휴게 거점으로 계획 중입니다. 또한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 많은 무기동의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 원리를 활용해 주민들 스스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물리적 개선과 프로그램 컨셉도 제안하려 합니다. 거리 경관 개선 방향에 맞춰 무기동의 경관 디자인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무기동을 아름다운 장미마을로 함께 가꾸고자 마을의 질서를 함께 만들고 자연과 친화적인 모든 세대를 배려한 장미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디자인을 기본 원칙으로 주민들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본 계획을 위해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1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생활환경 및 구간별 개선 포인트를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저녁에도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학교 앞이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장미 외에도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심겨지고 마을 행사도 자주 열리는 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1차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통계 샘플이 부족하여 2월 19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설문, 도시재생센터 현장 설문, 방문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무기동 장미마을 거리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기동 보행친화 거리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